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테마나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함께 순환매가 돌았던 하루인데요. 오늘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섹터는 오늘도 6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웹툰과 방산, 백화점, 비만치료제, OLED까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고객사들 현재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설된 캐파 역시도 HBM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용 메모리의 공급은 좀 제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범용 메모리의 중요성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만약 범용 메모리의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면 가장 잘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2분기 디램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나오는 등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오늘의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점점 더 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양극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인사이트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번은 웹툰입니다. 이제 디즈니와 네이버 웹툰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만화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면서 함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플랫폼 개발 협력을 위해서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죠. 웹툰 엔터의 지분 2%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소식에 전일장 웹툰 엔터 주가가 시간외에서 58%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조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함께 훈풍으로 불어들면서 대장주로 미스터블루는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섞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3번은 방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글로벌 지정 확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소식에 방산주는 붉게 문든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이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104만 원을 다시 웃도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4번도 보시죠. 백화점과 면세점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 그리고 K-컬처까지 합쳐지면서 외국인 방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만 2천만 명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때 살펴봤을 때 최고치를 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신세계는 오늘까지 10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이어서 현대백화점도 함께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5번은 비만치료제입니다. 계속해서 유럽 당뇨학회 개최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발표될 여러 임상들 기대 데이터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6번은 OLED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BOE의 물량을 일부 담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최대 실적까지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BOE 이야기 나왔을 때 하루 만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아쉬웠을 텐데요. 이번에는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6가지 중에 한 가지 섹터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6가지 섹터를 골라봤고요.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들을 골라달라라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 보면은 3번 방산 그리고 5번 비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혜린 아나운서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분으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두 분이 반도체는 꼽아주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잠시 후에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방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산이 다시 움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마감을 했는데요. 방산 일단 2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제가 중점적으로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자 지구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공격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하마스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용은 저번 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번에는 이집트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나토군처럼 아랍 통합군을 창설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두 번째 나온 얘기인데요. 앞전에는 약간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은 수의 기대감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IG 넥슨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방산주들 최근에 한 한두 달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된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 가운데 LIG 넥스원은 지금 현재 저희 주식 남녀 수익률 대결 포트 안에도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차트 분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도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밑에 적어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어쨌든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들 이번 9월 중순부터 딱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일정에 대한 흐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뭐 유럽 당뇨병 학회에 대한 이슈 있고요. 뭐 22일부터 25일까지도 당뇨병 컨퍼런스 있고 22일에 세계 비만 포럼까지 그냥 이번 달 말까지 쭉 계속 이 대사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의 학회라든가 포럼들 계속해서 또 슈퍼위크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정이 잡혀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 포럼에 대한 이슈들을 그대로 수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잡아보자면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편의성 또는 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들 또는 매시 치료제 병용 치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엮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이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비만 포럼에서는 이 비만약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라든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 확장 그리고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데 조금 더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터뜨려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매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간질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비만 치료제와 통용돼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도 너무나도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일정에 대해서 흐름들을 맞춰간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잠시 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도 좋은데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먼저 수급 잡히는 곳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까지 생각을 해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정에 대한 수혜까지 충분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가 3번 방산을 들긴 했지만 앞서서 제가 드린 질문에 제약바이오도 포트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두 분께서 어찌 보면 공통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시 송률 매니저로 돌아가서 이제 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LIG 넥스원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잠시 후에 또 수익률 공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잠시 뒤로 밀어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도 같이 돌파를 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크게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동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주로 좋게 마감한 방산주들 보시면요.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향 매출이 크고 수주 잔고가 큰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큰 마감을 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급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52주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은 증권사의 목표치 물론 신뢰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메리츠 증권을 포함해서 목표 주가를 130만 원 설정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4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 돌파한 종목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라든가 밸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 120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구간인데요. 80만 원대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이 꽤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 100만 원 돌파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몇 차례나 좀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잠깐 찍고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오늘은 100만 한 4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한 4% 정도의 여유분을 좀 남겨놨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120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80만 원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비만 치료제로 가서 비만 치료제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일단 인벤티지랩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먹는 비만약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이 최근에 메세라에서도 이 기업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메세라에서 했던 얘기도 먹는 비만약은 주사제로 치료가 끝나고 형상 유지 차원에서 이어질 거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주사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를 이룰 거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가장 누가 빨리 상용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인벤티지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직전 고점의 흐름을 좀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여기서 차익 실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인벤티지랩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재료는 이 중독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붙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달에 당뇨, 비만, 메시 관련된 뭐 일정들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저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사제 수혜를 인벤티지랩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직전에 그러니까 신고가 라인인 6만 1,000원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열어놓고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든가 이런 주사제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신규 진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인벤티지랩은 조금 늦었고 블루엠텍 한번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블루엠텍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주사제라든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의약 유통기업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포트에 넣어놓은 이유도 바로 이 의약 유통기업에서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식남이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매경 주식리그에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유통되고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공급 부족의 현상 나올수록 블루엠텍은 그에 대한 수혜가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기준봉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오늘 약 4%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있는 일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블루엠텍이 지금 비급여 시장에서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매출 효과 증대에 더욱더 이번 일정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저는 충분히 한번 블루엠텍도 들고 가보셔도 좋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그리고 이혜린 아나운서의 특별 주문이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답변 우리 송율 매니저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대형주를 보자니 상승률이 그렇게 높을까? 그러면 또 소부장을 볼까? 소부장은 종목이 워낙 많고. 근데 또 다시 대형주를 보니까 상승률이 꽤 높고 그래서 어떤 거를 담아야 되나 반도체에서 어떤 걸 내 포트로 넣어볼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좀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DB하이텍이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AI 추론칩 앞으로 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HDD라든가 뭐 SSD 계속해서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낸드 소재 그리고 장비 쪽 수남매가 돌았었는데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덜 오른 반도체 장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단기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관점 우리가 피해간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약간 바닥권에 누워있는 한미 반도체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 반도체 하면 HBM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반도체가 포트에 없다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
이처럼 덜 오른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추론칩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궤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높은 연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밀 회로 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다 하나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상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도 참고하시면 좋고 아니면 장비 쪽 보셔도 좋은데 AI 추론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SD나 뭐 최근에 이제 하드 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하준 매니저님 짧게요. 지금 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리를 해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 거 알겠는데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우리는 장비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보자. 소부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공감하십니까? 네,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실 때 머릿속에 저도 바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HBM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전에 TC 본더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과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HBM4의 필수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시장 공략, 이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송길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네오셈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CXL 시장에 대한 재료가 한 차례 발동이 됐었고 주가가 좀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네오셈이 이 CXL 시장의 검사 장비 이미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CXL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HBM만큼 잡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10,000원 하단에서 네오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매출 실적과 흐름들 좀 같이 반영해서 주가 계산해 봐도 최소한 12,000원 이상은 흐름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자리도 그렇고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네오셈도 한번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꿀팁들이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